아 근데 수면님 우리 이거 방송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좀 위험한 발언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떤 발언 위험하시는 네? 거? 아 이제 주목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유하게 국정원에서도. 근데 이제 저 우리 어차피 많이 안 듣기 때문에 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정원 직원 섭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돌려보내드려요. 네, 일단 감시하시는 분 당신의 조회수가 우리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출연 의사 있으신 분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국정원 꼭 저 아는 사람 있으면 궁금하긴 좋겠다. 한데. 근데 재밌겠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앞길을 너무 막을 것 같아요. 여기 국정원도 몰래 나오지 않고 네. 국정원의 역할을 밝게 홍보하겠다. 진짜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이 취지로. 뭐다라는 거는 오히려 더 자기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한다는 말은 말만 못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 듣는 거는 일부고 99%의 일들은 정말 음지에서 양지를 맞아. 지향하는 우리는 일을 정말 한다. 좋은 일을 그러니까 국정원이 다 007도 아니고 그리고 다 이거 뭐 민심 선동하는 일만 하고 있지도 않은 국내 거 아니에요. 파트는 네. 일부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그거 일 하는 데도 아니고 좀 평범한 일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럼 뭐 국내 파트에 그런 대한 건 것 좀- 때문에 뭐 요즘에도 계속 말이 나오는 게 그걸 경찰로 옮긴다 뭐 한다 해서 한 되게 일부의 그거일 뿐이니까요. 국내 파트가. 그렇죠. 네. 억울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저희는 국정원 직원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게. 제보를 아니, 기다리고. 그리고 혹시 잡아가시려면 저 수면부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지금 아무것도 이 말이 모릅니다. 더 위험해. 이런 말들이. 아무런 위험한 말을 한 게 없는데 오히려 막 제발 저려가지고 그러면은 뭔가 막 진짜 위험한 발언을 편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직까지 저희가 예. 편집. 완벽한 자유가 보장되어 이런 말 하면 잡아가겠다. 그건 진짜 위험해. 완벽한 우린 자유는 자유롭죠. 보장돼 있어요. 아니, 근데 말할 수 있죠. 이거 편집하세요, 형님. 다른 팟캐스트 들어보면은 제대로 잡아도 될 것 같은 애들도 많아서 괜찮습니다. 우리 걔네는 너무 유명해서 못 잡아갈 수도 있죠. 그런가? 우리 아무것도 아니기 처리하기가 때문에. 제일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본보기도 안 되잖아. 잡아가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본보기가 이게 되지. 뭐 위험해야 잡아가는 거지. 우리가 더 크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더 크면 그런가? 잡아가야지. 그래도 이제 저기 정치 카테고리 상위권에 있는 분들 좀 안 보이면은 그때부터 좀 살입시다. 네. 정치가 좀 정치 문제가 좀 해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은 내려올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런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근데 거죠. 우리도 그 얘기를 안 할 걸요? 그러면 우리 탓이 원래 안 하잖아요. 이런 그냥 얘기는. 원래 이런 거 아닙니다. 이번에 하도 터졌으니까 시국이 하는 거지. 수상하니까. 중요한 뭐. 얘기는 한 번씩 해야죠. 그래도. 우리는 그냥 이번에 무슨 상 타신 분 한번 듣고 원래 그거 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는 분들 듣고서 행복하신가요? 뭐 이렇게. 어떻게 잘 나? 저희는 왜 정말 행복한지. 현실이랑 상관없는 상 때문에 얘기하고 행복한 건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네. 그 이대의 입시 부정이 정말 제 때에 완벽하게 터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총장님도 이어서 안 터졌으면 사실 좀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총장도 몰아내기가 사실 좀 힘들었겠죠. 그냥 터지고 나서 사퇴하신 건가요? 예, 터지고 사퇴는 나서. 10월 가서 한참 너무 뒤에 한 근데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도 좀 더 버텼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그분의 보좌였으면 네. 왜요? 마치 그러면 그것도 이것 때문에 뭐죠? 사퇴하는 것처럼 보인다. 코 때문에 사퇴하는 거 맞는데 뭐라고 합니까? 약간 꼬리 자르기처럼 보였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최순실 터지고 나서 이제 계속 정유라 그러니까요. 쪽으로 집요하게 네. 파고드니까 네. 뭔가 그건 저희 그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제가 만약에 아. 박근혜나 최순실 쪽 입장이었으면 그 최 총장한테 너 그 사퇴하면 안 된다. 더 당당하고 완벽하게 했다고 그렇죠. 해야 된다. 그거는 미래라이프는 미래라이프의 문제일 뿐이고 거기서 막아라라고 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랑은 전혀 아니다. 생각보다 그 최 총장이라는 님이라는 분도 이대생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간 심신이 굳건한 분은 못 되는 이렇게 막 강철 같은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뭐 개인 비리도 많고 뭐 해가지고 네, 그쪽 어차피 노답인 원래 것 같더라고. 뭐 어땠을까? 정문에 나온 것도 보니까. 이게 어떻게 터지는 건가요? 이 일이? 네, 그래서 타임라인을 좀 보면은 9월쯤부터 이제 우리가 소위 공식 명칭 뭡니까?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네. 예, 그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얘기가 되면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9월 28일에 공식적으로 아, 그 처음에 JTBC에서 터뜨린 거죠, 최순실 잠깐. 그거를. 타블렛 발견. 네, 이거는 언제입니까? 매우 그게 혼재돼 있는데 왜 시작이 그거 아니었어요? 그게 세계일보도 시작까지는 아니고. 있고요. 세계일보도 있고 한겨레도 있고 JTBC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고 이게 하나씩 다 각자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했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JTBC가 큰 역할을 한 건 그래서 맞는데. 타블렛 발견이 이제 완전 네.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연설문. 진행은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맞죠. 처음엔 연설문 얘기했다가 네, 수정 그런 일 태블릿에 없다라는 나와가지고. 말 받아내고서 그래 하면서 맞아. JTBC가 정부는 처음에 진행이죠. 전략을 그렇게 세웠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이 터지면서 정말 공부하던 학생들까지도 다 뛰쳐나오게 만든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시대에 진짜 어이없는 사건 아닙니까 이거 진짜.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최순실 씨의 이제 딸인 정유라 씨의 입학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학 말고 2014년에도 그 네. 국가대표 선발 승마 쪽에서 네. 쪽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한창 신나신 안민석 의원이 그때 그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었죠. 저 그 영상 근데,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죠. 네.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때 적극 옹호한 사람들 네. 지금 체육계 현직은 다 아닌 것 관계자 같더라고. 현직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한 분이 전 모르는 얼굴을 다 처음 보는 것 같지. 여당 이름도 의원 중에 그렇고. 한 분 지금 지금도 있는 분이 걸로 있어요. 한- 예. 맞나? 아니, 아니 모르겠는 걸로 어쨌든 알아서. 그건 중요한 건 네,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친분 되게 웃기죠. 뭐 이렇게 재밌어요. 유망한 선수를 하면서 1, 그렇죠. 2위를 놓치지 않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다 한두 명 중에서 계속 1, 2위 했던 그런 건데. 예, 그래서 그런 전적이 있던 건데 물론 이제 국민은 거의 몰랐죠. 그런 데서. 그래서 안민석 의원도 더 못하고 그냥 뭐 유야무야 됐던 거고. 그래서 1호 학번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에 들어왔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입학 과정 자체가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하는 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고 네. 네. 그 금메달을 딴 거를 고려하면 안 되는 게 문제인 건가요? 정확히 뭐가 그 금메달 딴 거죠? 시기가 예. 네. 일단은 그게 문제예요. 금메달이 뭐 중요한 실적이죠. 어쨌든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있는 거니까. 근데 네. 그게 서류 제출 시기 이후에 땄어요. 그래서 서류 그리고 원래 출시기 기준에는 없다고 그 뉴스에서 기준에 그러지 안 된다. 않았어요? 없었는데 잘했어야 돼. 그 어디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네. 총장이가 누군가 금메달을 넣어라 해서 그래요? 학칙 네. 개정에 대한 얘기한 네, 거예요. 그 개정을 해가지고 에이, 직접 종이라고. 아시는 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금메달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마감일 기준이어야 돼.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이어야 되는데 마감일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면접이랑 서류 접수 다 사이에 딴 거네. 네.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온 애를 뽑아라 이랬. 그런 말이 있죠 지금. 그렇게 예. 지시가 근데 왔다는 건데. 근데 실제로 지금- 금메달이 걸고 들어갔을라나 근데 설마. 이게 휘두르면서 들었다며 진짜 말 타는 것처럼 막. 근데 어쨌든 금메달을 원래는 고려도 하면 안 되는 금메달이고 네. 갖고 들어오는 건 더 문제가 될 것 그렇죠. 같고 제 생각에는 그거를 또 근데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을 뽑으면 된다라는 말까지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야 어이가 없네요 진짜. 근데 뭐 이제 또 너무 원칙 따질 거 없다라고 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금메달 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선수인데 사람이니까. 뭐 마감일 며칠 차이로 안 될 것도 안 될 건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을 있어요. 것 근데 거기까지 그럴 수 네. 있는데 근데 지금 그 문제는 정도가 아니라- 입학하고 나서도 네. 계속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입학하고 나서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다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는 옹호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실적이 어쨌든 있는 거 아니냐는 그 논리가. 저 실력은 있지 않냐.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고 물론 뭐 애가 있어서 그랬다는 말도 본인은 하지만 네. 근데 최근에 뭐 그 덴마크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자기는 이대 제적당한 네. 줄 알았다. 다닐 생각 한 없었다. 번밖에 안 갔다 그게- 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교수들 통째로 엿먹인 거죠. 아니 나 얘 그렇죠. 성실히 다녔다라고 그렇게 가서 하고 왔는데 뒤통수를 내가 그냥 시키지도 않은 짓을 니들이 왜 너무 해?라고 하는 거나 네. 마찬가지예요. 저기는 안 갔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우리나라의 이 어머니들의 삐뚤어진 교육열이 여기까지 왔구나. 물론 최순실은 정말 너무 다르지만 일부 대부분의 어머니와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 보니까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승마 유망주로 키우려고 그 영상도 다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뭐 EBS 영상이라든가 네. 그런 계속 그 승마 쪽으로 가능한 방법, 가능하지 않은 방법,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 부당한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계속 실적을 쌓아줬던 거잖아요. 네. 말도 사주고 좋은 말 사주고 막 해서 쌓아준다고 학교도 부정입학시키고 부정입학시킨 이후에도 계속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잘 따서 졸업을 시킬 수 있도록. 그게 애초에 그 실적 자체도 그런 식으로 쌓은 게 많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승마 대회 관련 규정이 계속 한 명용으로 바뀌었다라는 정황이 이것도 아직 확정난 건 아닙니다. 특검이 끝나야 나오는 건데 그것도 사실 거의 유력하죠. 교육부에서 이대에서도 교육부에서 지금 교육부 맞나요? 감사 자기들끼리 자체 감사한 거에서도 네, 뭐 맞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있고 승마협회에도 문제가 있다 네.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뭐 그건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저는 뭐 사실 아쉬운 게 아쉽다고 하기 좀 이상한가? 죄명으로 따지면은 그냥 업무방해예요. 네. 그냥 단순 그렇게 업무방해인데
이 사람들에게 그 특히나 학생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80년대 학번 이후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부분 다 입시를 경험해본 사람들이고 그렇죠.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다들 공부라는 거를 하면서 공부에 의한 그 점수에 따른 그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면 공정할 점수대로 간다는 그 공정함, 최종적인 그 공정함에 기대서 자녀들을 또 공부시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가치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이 네. 사람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실 입시 부정 자체가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언제나 있었고 아마 옛날에는 더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느 사실 사회나 있을 테고. 정규 지금 좀 은근히 긴장 타고 있을 분들이 이제 다른 네. 스포츠 스타들도 그렇죠. 학위 딴 분들 많은데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심하진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성적 그래- 관리, 네. 출석 관리 이게 사실은 문제 많은 게 많을 때 그것까지 다 파고 들어가면 사실 버텨낼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그래도 이번이 유난히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거죠. 강타한 게 있죠. 이게 특히나 저는 그런 게 진짜 실력이냐 진짜 실력이 아니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네. 스포츠 스타들 말씀을 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물론 학교 생활은 불성실하게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 실력 자체를 의심할 수 없는 사람들도 꽤 있을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죠.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실력 자체가 네. 있는지도 그러니까. 네. 이미 의심스러운 상황에 아니, 처해버리니까. 저도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튼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었는데 뭐 인정은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참 공들여서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원래 승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렇죠. 승마는 특히나 그런 거죠. 말이 반 이상 운동하는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좋은 말 사주고 그래도 말도 되게 여러 개 다니면서 네. 갈아타고 여러 번 했다면서요. 좋은 점수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사람이 출전하는 게 아니라 말이 출전하는 개념이 네. 있어가지고 말이 바뀌면 같은 대회에 여러 번 나갈 수가 있답니다. 같은 대회에서도 그래요? 시도를 말 바꿔 타고 다시 하는 거예요. 기수는 똑같아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로 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대에 선발했다고. 그러면 진짜 돈이 많아서 말이 많은 사람은 그렇죠. 금메달 딸 확률이 높겠네요, 네.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말이 워낙에 돈이 많이 드니까 잘해야 한두 마리 정도인데 근데 혼자 이분은 네 뭐- 마리. 이분이 무슨 과예요? 체육 체육학과 아닌가요? 체육학과예요. 네. 체육- 이대 뭐 체육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교육과로 사범대로 돼 있거든요. 사범대 체육대학으로 돼 있진 않고. 체육과학부라고 하네. 체육과.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최대인 거죠. 네네네. 관련된 과를 다니긴 하셨네요. 그쵸. 근데 막 중간에 막 미대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게 어차피 지금 말 나오시는 분이 그 미대 프로그램이잖아요. 미대 아니 언론이었나? 네, 류철근 교수. 그 류 무슨 네. 교수님 구속당하신 분은 예. 그건 또 이제 그 교양 수업. 교양이었네요. 그건 네. 그냥. 네, 그건 교양이고요. 관련되는 과를 들어가긴 들어간 거네요. 어쨌든. 처음에는 그거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죠. 금메달 들고 미대에 음. 가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과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맞아요. 네, 운동선수인데 맞아요. 뭐 국문학과 들어가 있고 비리로. 그런 음. 아니 비리까지는 까지는 아니고 아니고 그냥 학위를 딱 그래도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도 실력으로- 4년제는 나와야지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특혜를 봐주죠 아무래도. 저기 출석 처리 같은 건 좀. 근데 이건 진짜 너무 그 1학기 성적이 0.11입니다. 학점이. 그러니까 대부분 F고 뭐 하나 뭐 D가 그때는 있을까 말까 했다는 거. 작업을 안 했나 봐요. 네, 그때는 손을 안 쓴 거죠. 그래서 근데 깜짝 놀랐나 보네. 어머니가. 당연히 그걸로도 학고가 나와야 맞는 건데. 그렇죠. 한번 안 나왔죠. 그냥 출석을 안 한 거죠 이거는. 그 학교를 안 갔나 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그 소문에 방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녀에 방문이 그분. 있었고 그래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1학년 학생을 어여삐 여기신 총장이 직접 만나서 그 거의 관련된 교수들을 다 쭉 돌면서 근데 지도를 갑자기 받았다고 궁금한 게 하죠. 생겼는데 이건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정유라가 바꾼 이름이죠. 네, 원래가 정유연. 정유연? 정유연이 먼저입니까? 유연이 먼저 아닙니까? 전 유라가 먼저. 유라 유라가 본명이에요. 그럼 이거 옛날 다 뭐 옛날 좀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초칭하는 거예요? 최순실 씨도 최순실도 원래는 최서원인가요 지금? 최서원. 지금 바꿨죠. 네, 공식 이름은 최서원. 원래 이름이 정유라였다가 네, 이런 거. 원래 이거는 뭐 이제 원래 먼저 이름이 알죠. 정유라예요? 아니 저는 그것도 되게 웃긴 것 같아 옛날에 사실. 유언 아니었나? 옛날에 그 유언으로 유연이 옛날 이름이에요. 유연이 옛날 유연이 이건 유라가 유연이 옛날 이름이에요. 네. 유라가 바꾼 이름이고. 네. 그럼 그렇죠. 최순실은 왜 지금 바꾼 이름으로 안 불러줘? 그러니까 특별히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처음 알려진 최순실도 이름이 옛날에 한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알려진 그때 이름으로 최순실로 아마 알려져 하겠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알려진 걸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학은 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참 추한 모습이 많이 드러났는데 그때 그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가라는 게 좀 몇 개 막 레포트 내용도 나오고 뭐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 중에 하나 중에 기억이 남는 게 그 지도 교수 중에 바로 그 유명한 리포트죠. 말 다루는 법을 다루는 그 해도 안 되는 망할 예. 리더한테 쓰는 수법 비추함 뭐 그런 문장이 등장하는 그 리포트를 받고서 충격적인 네, 리포트였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그 친구한테 보내는 문자 내용 아닌가요? 그쵸. 근데 이게 사실 본인이 쓴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긁어온 거라고 그렇죠. 하죠. 그냥 긁어온 블로그 거라고 내용. 하죠. 근데 아무리 거라고. 긁는다 한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파일 첨부 안 됐으니까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아주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교수님도 이런 말투 쓰세요. 쓰긴 쓰는데 높은 사람들한테 정치할 때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학생한테 환갑 넘은 양반이 이거를 그냥 1학년 낙제생 간당간당하는 학생한테 그걸 베풀었다는 게 그게 정말 어떻게 지금 그 이대에서 그 구속당한 분이 누구죠? 류철균 류철균 아, 예. 교수님이랑 최근에 구속된 분이 처장? 네. 입학처장? 입학처장. 남자분이죠. 그분 남궁 이제 건데, 뭐시나? 그분 남 그분은 교수는 아닌가요? 입학처장이면 그 행정 쪽인가요? 그건 저도 잘 그러겠죠. 모르겠는데. 교수는 아니겠죠. 네. 그러면 입학처면. 류 교수님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원래? 유명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양 수업에서 뭐 인기가 있다거나. 근데 그 수업 자체가 그 K묵이라고 해서 네. 온라인 그냥 사이버 강의처럼 아. 되게 가볍게 듣는 네네네. 수업이에요 애초에.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됐던 수업이. 네네 그 답안지 공개됐던 네. 되게 네. 단답식이라고. 네. 근데 네. 그 시험 하나 가지고 한 학기 성적이 평가가 되는 건 아니고 아니고요. 당연히 똑같이 출석도 해야 되고 네. 시험도 여러 번 있고 약간 되게 시험. 어려운 시험도 있다고 해요. 꽤 까다로운. 네, 그거 그리고- 그거 가지고 로드가 빡센 뭐 이대 자체가 되게 까이기도 하던데요. 맞아요. 그거. 근데 그 답안지만 네. 보고 하기엔 또 문제가 있는 게 그건 단순히 실제로는 쪽지 시험이었던 네. 거 아닌가? 아니, 실제로는 그 단답 수준이요. 이 답이 아니라 네. 되게 긴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길게 걸 써야 그냥 돼요? 단답으로 네, 해놓은. 걔가- 그건 전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은데 예. 뭐 그런 단답 문제도 일부 있고, 네, 그래서 좀 네. 학생들이 좀 그거에 좀 더 분노를 했던. 예. 여러모로 이대 약간 제가 이래요. 그거 참 네. 정정하기 어려운 오해라 가지고 그쵸. 이미 그렇게 퍼져 나가버렸으니. 네네네. 그게 다 그랬거든요. 나는 대학 다니면서 저런 단답 시험 본 적 교양에서라도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없다. 그렇죠. 저도 없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험 본 거 자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그분이 근데 그 유명한 작가잖아요 원래는 그죠? 네. 그 아, 교수님이. 네. 영원한 제국이라고 그거 영원한 안 제국. 보셨어요? 저는- 저는 안 봤는데 저도 못 저희 봤죠. 집에 있었어요. 있어요, 저 그거 안 집에? 줘요. 우리 형이 샀던 걸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근데 그게 그 박정희 정권을 미화했다는 그게 그 책인가요? 거기 근데 그것만 보고는 좀 하기 어렵고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타고 정조를 거기 투영했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박정희 찬양했다는 건 이제 나중에 좀 더 본인 다른 발언으로 다른 발언으로 네, 그 소설 자체에서 그게 막 드러나는 그렇게 거는 하려면은 아니고. 이제 박정희를 정조에 비겼나라고 생각을 해야 말이 예, 되죠. 예, 예. 음. 어때요? 학교 안에서의 분위기가 근데 다들 약간 입학부터 시작해서 그 학교 생활까지. 대처하는 방안이 어떠냐면 약간 이걸 막 가지고 분노를 하기보다는 그냥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아니고 그 정유라 때가 밝혀진 그 입학에서의 부정이라든가 그 정유라가 학교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도 어떤 학점을 받았다든가. 다들 엄청 분개하죠 정말. 특히 이대가 네. 학점을 받기가 정말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게 어떻게 검증이 됐냐면 이제 교류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학교에 뭐 남자분들도 뭐 가끔 수업을 듣고 계시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분들이 내가 뭐 어디 학교에서 이 정도 하면 A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막 C제로가 떴다 약간 이런 식이고. 아 진짜요? 저도 막 뭐 이번에 전공 수업 하나 중에 뭐 과제 2차 과제 있고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가 있는데 2차 과제랑 중간고사 다 막 뭐 98, 99, 뭐 97 뭐 이랬는데 기말고사를 제가 88점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C제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러면 거의 다 99를 찍는다는 거네. 그쵸.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전공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거였냐면 교수님이 하버드를 나오신 외국인 교수님이셔서 저희를 거의 하버드인 줄 알고 네. 일주일에 대학원 정도의 논문을 영어 논문 하나가 한 3, 40장 정도 되면은 그걸 한 4개씩 읽어야 되는. 근데 다들 진장님도 그럴 거고 네? 남자들은 내신 때 여자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전 그 안 여자들만 보였어요. 공부 또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얼마나 더 학점 받기가 근데 어렵겠어요. 전 사실 그림이랑 공부 별로 안 했어요. 별로
내신을 출석도 고생을 안 해서 뭐 모르겠어. 빠지는 사람도 아예 없고 정말 지각 한 번 하면 건- 이게 그냥 나중에 점수에 타격이 되는 약간 그런. 아 출석에는 신경을 정말 많이 쓰더라 근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안 출석은 네. 그냥 빠지면 일단 A는 불가능. 약간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정도. 그렇게 그러면은 힘든 학교에서 그렇게 지금. 힘든 학교에서 그리고 심지어 네. 채플도 일주일에 아, 한 번 채플도 꼭 있죠, 거기. 1시간을 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건 30분을 학점에 들어야 돼. 반영되는 거예요? 이수학도 아. 무조건 그러니까 들어야 그런 되는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또 잘 알고 있을 음. 교수도 그렇고 그 교수 밑에 조교가 대리 시험을 봤다는 거 맞지 않나요?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은 또 학부를 이대를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조교도 텐데. 다른 학부 출신일 수는 그럴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어떤 분위기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있죠. 그러니까 그 되게 근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막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 딸 이거 점수 잘 줘라 했는데 거기서 되게 정의롭게 고소할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당연 이걸 온 세상에 알리겠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교수나 조교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 지시를 당했다고 해서 그걸 이행한 사람도 정말 큰 잘못이 있고 이 사람도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지시한 사람의 권력이랑 힘을 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와서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이 다 알려지고 사람들이 다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여론이 세지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1대1로 만나서 사석에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의 지시를 했는데 이걸 거부했다. 약간 이게 그러면 그때 어떤 현실적으로는 아니, 근데 힘들 되게 것 같아요.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 근데 물론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아, 있을 그쵸, 수 없는 그쵸. 일이고 많은 이대생들이 정말 분개했죠. 우리가 정말 맨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고 막 민낯으로 막 학교 막 뛰어다니고 막 채플 대강당 계단 막 오르고 막 이랬던 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누구는 학교를 안 나와도 저렇게 조교가 대리 시험을 봐주는구나. 약간 이런. 저는 느낌.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뭐 최순실이 뭐 이대 찾아가서 막 총장실 가서 막 좀 막 난리치고 막 명령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최순실을 만났던 어떤 교수나 그런 사람들은 최순실이 이 정도의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그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최순실이 뭐 공식적으로 어떤 뭐 공직자이거나 또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거나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일반 아주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체를 완전히 알려주진 않았을 텐데 그럼 뭐 그건 지금도 완전히 안 밝혀졌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그 그게 사람들은- 아마 소문으로 저 사람은 그냥 뭐 알아 그렇대 뭐 맞아요, 이렇게 그런 네. 식으로 아마 아름아름 정해졌을 거예요. 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내려가는 식으로 그 전해졌으니까. 혹시 밀회 말은 드라마가 그냥 되게 따랐을 화제가 됐었던 예, 거 예, 예. 아세요? 예, 거기 막 그 다 이름도 숨어 똑같았다고 있잖아. 막. 네, 그 드라마. 그 이름? 근데 이름 이제 그 작가가 이대 출신이세요. 네. 그래서 그거 그런 확실한 걸 것 같더라고. 보면은 자, 이제 알고 있었는데. 알고 계시는 우연히 분들은 그랬을 수도 알고 계셨겠다고. 그러네요. 근데 아마도 저는 제 생각에는 이래요. 제 생각에는 그 VIP와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언중만 어느 정도 주고 실제로 자기가 말한 거대로 이대 쪽의 정책이 뭐가 바뀌어 아니면은 자기가 말한 대로 어느 그 실제 정책이 알 수 없는 정책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정책이 됐어. 그거만으로도 이제 와, 이대 총장은 맞구나라고 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거는 그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위에 있는 건지 최순실이 위에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지금 혼재된 상황이 더 이제 멘붕에 빠졌는데 국민들이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음. 왠지.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서 와가지고 학점 좀 어떻게 해라. 얘는 좀 졸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해라. 학점 잘 줘서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정말 원리 원칙대로 완벽하게 하면은 칭찬을 받겠지만 그 상황에서 원리 원칙대로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는 사람을 과연 어느 정도 비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맞습니다. 또 그렇죠. 어려운 문제죠 사실. 기왕 이렇게 됐으면 지금이라도 좀 말을 좀 그렇죠. 해주시면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좀 작았대. 그건 진짜 그래. 그래서 그거 얘기한 거 관련해서 굉장히 물론 올바로 대처하신 거지만 사실은 너무나 평범한 대처를 하신 분이 이제 지도 교수인 함정혜 교수님일 텐데요. 그러니까 네. 올해 칭찬 릴레이인가요 1학기에 지금? 네. 네. 그래서 이분은 그냥 애가 출석을 안 하고 과제도 안 내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F 맞습니다라고 경고하려고 본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도 사실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전화까지도 직접 잘 안 전화하는 하죠. 거죠. 네. 굉장히 챙기는 편인 건데 교수님이. 근데 그거를 최순실이 봤더니 격분해가지고 달려와서 이제 막 정말 상식적인 대처를 한 거잖아요. 네. 했는데 이제 학장 만나고 해서 아, 이게 막 폭언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뭐 이런 교수 같지도 않은 것이 있냐라고 했다고. 가장 아. 교수답게 대처하신 분인데 그렇죠. 이분이 교수답게 교수 아니 제가 교수 같지 이게 않다는 말. 지금 이걸 대학교라고 생각하니까 와닿지가 않는데
초등학교에서 네. 학부모한테 전화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거 자광 학생은 이거 안 되겠다고 학교 숙제를 잘 안 해온다고 네, 좀 어머니 좀 지도 좀 필요해요. 해주십시오. 어릴 때 그랬더니 그런 적 많았어요.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 나와라, 뭐 교육감 나와라. 그게 사실 근데 그렇게 막 나가는 그거는. 막 나가는 학부모들이 없진 않죠. 없진 않은데 않죠. 이렇게 먹히는 학부모는 없죠. 그게 먹혔다는 대학 거잖아요. 그게. 대학 수준에서. 하여튼 함 교수님께서 그러셨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훌륭하시네. 그다음에 이분 지금 네. 한국에 안 계세요. 그래서 출국하셔서 이것 때문에 출국하셨나요 혹시? 자기 뜻이 아니다라는 것만 남기고. 자기 뜻이 아니다. 예. 이 출국이 자기 뜻이 아니다. 파이로. 예. 아, 무서운 일인데 되게. 그래서 바로 계시죠? 그냥 학교 그만두고 떠나게. 그러니까 됐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네. 만약에 그러니까 전 정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대에 교수님들 한 10분 있는데 3명이 비리에 연루됐고 이게 아니라 몇백 분이 계신데 네. 뭐 몇백 몇천 명 분의 교수님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소수의 분들이 이런 비리에 연루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대중에서는 대중의 입장에서는 이 몇 명이 비리에 연루된 게 더 큰 사안이고 오히려 옳은 일을 한 교수님들에게 뭐 묻힌다. 좋은 네. 뭐 화답이 가는 게 전혀 아닌 상태에서 오히려 이분들의 신변이 안전하지 못한 걸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학생들이 나서서 그때 청문회에서도 네, 막 그 저도 그때 재밌게 교수님 봤습니다. 막 그 문자 보내서 그 교수님은 맞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아니다. 게 아니다라고 네. 할 누구, 어느 정도로 분이었죠? 김혜숙 네, 교수랑 김혜숙 최원자 교수. 네, 그분은 이제 그 시위할 때도 같이 참여해 음. 주시고 막 그게 그랬던 보통 사람들은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쵸, 그게 키워들도 그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잘 그래서 모르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나오면 그랬어요. 일단 조지자고 막. 예, 예, 그냥. 이대 일단 이대 교수니까 이대 전체의 문제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막 혼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보다 못해서 이대생들이 저분들은 우리 근데 그게 위해 맞는 싸워주신 말이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대 전체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네, 소수의 네. 문제인데 그 소수의 문제가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네, 지금 네, 전체의 네. 문제처럼 그러니까 논리가 비춰지는 약간 게 비슷한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가 있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간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야 너네 한국 요즘 어때?라고 했을 때 굉장히 평화롭게 시위하고 있고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야 한국 오지 마 여기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않잖아요. 것도 있잖아요. 뭐 한국 전쟁 중이니까 위험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막 우리나라를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매주 이렇게 토요일에 모여서 광화문 시위를 하고 이러는 게 자랑스러워할 일이잖아요. 근데 일이죠. 이대도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외부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아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비리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네. 드러나게 했고 네, 그렇죠. 총장은 사퇴를 했고 하는데 우리가 왜 부끄러워해야 되지? 그냥 이건 몇 명의 아까 문제일 뿐이야. 약간 이런 팀장님이 논리인 거죠. 말씀하셨잖아요. 승리의 이대생 오셨다고. 아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위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도 밖에서도 그럼요. 봐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막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이렇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되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잘 모르는 게 교수님을 아니고 비난을 하거나 뭐 이러니까 잘 알기 싫은 사람들도 아, 근데 그쵸.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게 전 이해가 되는 게 이대라는 그 가치가 갖고 있는 이름의 가치가 분명히 흠집이 나긴 했어요. 이걸 아무리 극복을 잘 했어도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총장이나 그 관계된 그 소수가 더 강한 뭔가 제재가 따라야 되는 거죠. 이대에서든 나라에서든 아무런 피해 죄 없는 정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학교에 대한 뭐 사랑이라든가 자기가 내고 있는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이 학교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평가도 떨어져 버리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파워를 갖고 있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왜 굳이 수많은 명문대 중에 이대를 갔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근데 일단 뭐 어느 학교는 지원했는데 떨어졌다고. 고대 연대 다 시도했어요. 했는데 그럼 거긴 안 먹힌 거네요. 잘 안 된 네. 거예요. 그리고 한체대도 같이 합격했어요. 그리고 어떤 예전부터 최순실이랑 이대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랑 원래 커넥션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혼자. 뭔가 그런 네. 저희도 약간 그런 의문이 우연히 뭐 각자 줄길 그 현재 연루되어 있는 사람 일부와 네. 기본 연이 있어서 작업이 가능한 학교였을 수도 있긴 하죠. 왜냐면은 어떤 아예 인연이 없고 오직 그냥 권력으로만 음. 밀어붙이려면 어떤 이런 학점 조작이나 추성이 사실 먹기가 아무리 그렇다고 쉽진 근데 않을 거라고 생각이 워낙 들어서. 성실한 분이라 가지고 온갖 가능성을 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군요. 그게 있었으면 다른 대학 시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대도 다 찔러보고 근데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정말. 그 아줌마가 진짜 대단한 분이긴 한 너무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전 진짜 우리나라에 다빈치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 만능 손 안 댄 데가 없어요. 문화면 문화, 교육이면 네. 교육. 근데 그 정유라가 고등학교 때부터 네. 자기는 이대를 갈 거라고 그쵸. 말하고 아, 다녔대요. 그게 좀 더 문제였어. 그래서. 무섭죠. 그리고 진짜. 최근에 밝혀진 거 하나가 이제 정식 발표 전에
알고 그것도 사실 있어요. 내부인 있으면 뭐 음. 쉽게 알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때 얘기도 이미 있고. 알고 있었다고 그러죠 주변 그런 게. 사람들이. 갑자기 북한에서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이런 제가 이런 유명한 얘기. 제가 이런 걸 그러니까 공론화된 거는 없는데 공론화되면은 북한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게 공론화가 되면은 원래 주로 좋나요? 인민들 선동해서 어떤 그 공고한 체제를 만드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어떤 고위공직자가 뭐 이렇게 해서 입시 뭐 비리 저질러서 누가 이렇게 붙이고 했다라는 게 공론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속에 분열이 생기니까 그 사람 그냥 단호하게 척결해 버리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지 어떤 공론화가 된 사건은 없는데 공공연하게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는 있죠. 일단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최순실 같은 권력이 있다면 저 집 자식은 무조건 어디 갈 테고 뭐 무조건 잘 될 것이다라는 거.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내가 진짜 북한에서 경험하던 이런 것들을 현실 세계 여기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제 현실로 이렇게 보게 될 줄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입학까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여기도 뭐 어쨌든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근데 그 정도로 학교를 안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학점을 받고 몰랐으면 졸업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대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저는. 자광님도 사실 되게 가기 힘든 학교 나오셨다고 했는데 거기서요. 자광님도 저희는 저희 부모님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권력은 아니셨어요. 네. 실력으로 하셨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무슨 시험 보고 왔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주로 다 이게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가려는 학교에서 보는 자체 시험이 있어요. 그런 거를 다 봐야 돼요.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원래 대학교에 가려면 우리는 수능을 보면 수능 통해서 뭐 등급으로 가잖아요. 입학 시험 같은 거.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능인가? 수능인데 그 결정적이진 않아요. 이 시험이 예비 시험이라고 있는데 고등중학교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쳐서 그냥 6년이거든요. 중학교라고 해서 그걸 딱 졸업할 때가 되면은 전국의 모든 전고생이 다 예비 시험이란 걸 봐요. 근데 뭐 옛날 전부터 그냥 대학 갈 사람은 정해져 있고 다 그냥 알아서 난 갈 거다, 나는 그냥 군대 갈 거다 이런 게 있는데 갈 사람 열심히 보면은 막 등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학의 시험을 각자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래는 어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막 뭐 서울대 가고 싶다, 뭐 이대 가고 싶다, 뭐 연대 고대 가고 싶다 못해요. 국가에서 그냥 너는 이 정도 성적, 이 정도 성분이니까 여기가 시험 봐 하면 거기 가서 보고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네. 근데 여기서 어떤 권력이 있거나 사실 그건 돈보다 권력이에요. 권력이 있으면 너는 그냥 여기 가 해서 그냥 가는 거죠. 가서 위에서부터 조작을 하는 거죠, 그냥 해서. 처음부터 근데 아예 그렇게 그거를 분배를 해버리면은 네. 그러니까 그냥 그게 만연한 일인 거네. 그게 그런 그렇죠.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진짜 고위직에 있으면 소위 뭐 중앙당에 있으면 네. 원래 거기는 그러니까 체계가 중앙에서 쭉 다 내려와서 말단까지 내려가는 체계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해 놓으면 쭉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게 이제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들 채워놓고 그 다음에 돌리는 그러네. 거예요. 네, 좀 그런 느낌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네. 근데 그 와중에 좀 북한이라서 어떤 진짜 엘리트들은 또 오히려 더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학교에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진짜 능력이 좋은 사람. 대부분은 좀 다 걸려 있고 돈 있는 집 자식들이었거든요. 저희 학교가 특목고였는데, 근데 정말 정말 가난하고 막 진짜 점심 도시락도 못 사온 애들이 있는데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막 데리고 와요, 졸업할 때 되면. 아니 점심 도시락은 다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원래 줘야 되는데 그러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까 북한에서 뭐라 하냐면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이런 봉쇄 책동 때문에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싸워라. 그게 자력구제해라. 예, 주는 게 원칙이 맞다는 자력갱생. 걸 부정하진 않는 예, 원래 주는 거 그나마 맞죠? 주는 게 사회주의니까. 제국주의에서의 지금 분쇄 정책 때문에 네네네. 미국이 잘못했네요. 막 무조건 미국 놈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때문이구나. 확실히 근데 그런 친구들은 데려가더라고요. 데려가서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면 나중에 막 저 그런 것도 있대요. 막 뉴스 보면은 막 무슨 강명석 몇 호가 말살했다 막 하면서 막 과학자들이 앉아서 막 이렇게 컴퓨터 하잖아요. 쟤인데 막 이런 거. 어느새 그런 어느새가 경우가 가서 일하고 네, 있다. 그런 실문하고 경우가 있다 있대. 이거죠. 막 제 친구들은 그런 사람 없었는데 그런 걸 들었어요. 막 저희 뭐 주위 동네에서 우리 장항 선생이 원래 데려가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성분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전 할아버지는 남한 출신이고 제 어머니 쪽은 또 중국이라 저는 좋지 않군요. 저희 아버님도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 행정직 그렇죠. 간부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당 간부는 못 하고 오. 보위부도 못 한대요. 당간부는 출신 출신은 거의 빨치산이에요. 그렇죠. 말산 혈통이라고 막 하는 그런 네. 거. 김일성 어. 친구거나. 이제 지금 가면 그야말로 혈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최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에 뭘 했을 그렇죠. 텐데. 최소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그냥 혈통. 만화 다 요즘 혈통 막 그 혈통이 다 좋잖아요. 만화 혈통이 주인공들 보면은 그렇죠. 그게 힘이 센 이유가 알고 보니까 혈통이 좋아가지고 힘이 계속. 대체 뭐를 가고 종특인 아이들한테 꿈을 준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 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게 점프인데 점프 만화들이 네. 다 전부 혈통 만화들이 다 말이에요. 노력으로 이게 막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야, 그런 거 근데 같았는데 좀- 알고 보니 씨가 달랐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서 되게 유명한 만화가 있는데 네. 소년장수라고 있어요. 네, 그것도 근데? 혈통발인가요? 그것도 그거예요. 그냥 네. 그 아빠가 원래 장수였어요. 아 원래 혈통이 좋아. 예, 혈통이 좋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얘도 막 어릴 때부터 막 아빠 닮아서 힘세고 막 싸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군 돼가지고 막 나라 지키고 막 이런 내용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네요. 그 은연중에 그런 걸 이렇게 심어주네요. 우린 그거 보면서 그런가? 우리 부모는 못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예를 들어서 뭐 남한 출신이니까 나는 이 정도 가야지 뭐 이 생각 그런 그렇게 하게 되는 거 그런 같아요. 게 생각해보니까. 있어요, 아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냥 해봤자 난 저 평양 가서 못 살 테고 절대 난 그냥 여기서 우리 살던 동네에서 우리 아빠 그냥 직이나 물려받아서 최대한 그 올라가봤자 정도. 그 정도 해야지 뭐 이런 그렇구나. 생각으로 더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그게 한국 사회가 아직 그 정도로는 계급화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되고 있는 그래서 중이죠.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도 저게 그러니까 너무 천박하고 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한 애들이 저렇게 그 알량한 권력 가지고 해먹는 게 짜증이 나니까 들고 일어나는 건데 근데 애초에 신분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또 그렇게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 높은 것들은 저러고 사는 아직은 거지라고 할 텐데. 우리나라는 다 우리나라가 사실 남한 북한보다 더 그런 것 같은 게 평등 의식이 되게 강하거든요. 좀 우리나라 심하게 사람들이. 강하죠. 사실 선진국들도 생각보다 들어가 보면은 계급이 엄청 갈려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자수성가 스토리를 포장해가지고 영웅화 시키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게 영웅화 될 법할 정도로 그래서 진짜 적기 힘들어, 때문이라 진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힘인데 사실 우리도 뭐 나아질 게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차차. 입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쵸. 그런 기준에서 되게 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유일하게 공정한 무대였고 네, 그래서 공정한 제가 아까 그 무대였다 얘기하려다 생각했는데. 말았는데 그 비리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나 하나 갈 자리는 있다라는 네, 믿음이 네. 있으니까 그래도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건으로 보면 안 그래도 지금 공부 잘한다고 어떻게 그러니까 옛날에 성장물에선 옛날에 성장 소설 좀 보셨어요? 저는 좀 집에 좀 옛날 책들 많아서 7, 네. 80년대 성장 소설 봤어요. 그러면 네. 이제 주인공이 꼭 가난해 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이제 라이벌로 공부 비슷하게 잘하는데 좀 집 사는 집애가 나오죠. 근데 그 부자가 뭐 지금 보면 기껏해야 차 하나 있고 기사 하나 있고 그런 정도인데 아무튼 하다가 보통 대학 잘 가는 것들로 끝나요. 네. 예, 그러니까 성실하게 노력해서 성공하면 된다라는 건데. 대학이 최종 목표. 그러니까 대학 가면은 그 다음은? 대학을 잘 가면은 이제 실제로 그 시기에는 그러면은 성공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자기 괴롭히던 그 나쁜 악역의 집안이 그 정도로도 몰락을 할 그 입시 정도로 뒤집힐 정도의 네. 차이였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대학 잘 가도 그렇죠. 머리 좋고 대학 잘 가고 해도 전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그보다 지금 되죠. 정유라 이렇게 털려도 뭐 몇 년이나 살겠어요. 살고 나오면은 그렇죠. 얘는 결국은 여전히 또 잘 살면서 살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걸로 안 뒤집힌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 사실 분노도 이게 방향이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감옥에 쳐 넣는다고 어떻게 바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정말 이게 무한히 씁쓸한 예전에는 진짜 수치화된 그 뭐 수능이면 수능 그 전에 뭐라고 그랬죠? 수능 전에 모의고사. 방역고사 말이 있고, 아니었어요? 이 말들이 막 있잖아요. 네. 전체가 다 같이 보는 정말로. 그리고 전체 고3들을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1등부터 쫙 들어가잖아요. 네. 원하는 대학으로. 근데 그 제도가 사실 갖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체육 특기생이라든가 네, 다른 그렇죠. 재능에 대한 그 입시 제도가 또 마련되고 또 한 방에 하는 건 너무 또 불합리하다라고 해가지고 내신으로 인한 네, 이 입시가 많은 점점 보완이 있어요. 강화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렇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 그 맞아요. 제도의 허점을 네. 파고드는 이런 일이 생기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게 또. 될수록 수쓰기가 점점 더 쉽습니다. 그냥 시험 점수 하나로 끝나면은 대리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런 면은 분명히 있죠. 지금 뭐 뇌물죄로 지금 떨고 있을 것 같은 그 이재용 네. 부회장인가요? 하여튼 뭐 네. 그 사람도 부회장이죠. 이재용도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네. 서울대 동양 뭐 사학과 동양사학과요? 뭐를 좀 나왔는데 특이하구나. 동양사학과. 근데 그 사람도 어쨌든 서울대 서류를 낼 수는 있었던 거예요. 점수가 그렇죠. 그 정도는 당시에 됐죠. 점수가. 근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삼성에서 이제 나름 삼성의 그 돈을 활용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 각 그 과에서 뭘 접수할까 어디가 제일 지금 접수를 적게 하고 있느냐를 쫙 사람을 알아볼 수 깔아놓고서 있다. 그 자리에 다 대기하고 있다는 맞아. 거예요. 서류를 들고서. 그때 그거 굉장히 중요했죠. 네, 원서 다 직접 그래서 제출해야 되던 시기. 그 동양사학과가 음. 지금 우리 이재용 그 뭐라고 했을까요? 의장. 당시에 도련님이라고 했겠죠. 도련님이 점수로 넣으면 지금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다 해서 넣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수치화되는 점수로 무조건 계량을 하는 시대에는 뭐 불법도 아니고 뭐 네, 그건 뭐 불법이라 할 수도 없고 귀여운 가문 정도죠. 힘을 쓴 건데 열심히 했다. 그걸 뭐라고 할 네,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뭔가 객관적 수치화가 아닌 걸로 이게 사실 그런 평가가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 입시에서도 면접이 있고 이러면은 인간의 평가라는 거는 여러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미학과 관련된 일을 그 과를 하셨으니까 더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림도 사실 되게 심하고요. 그 스포츠는 경쟁이긴 하지. 그림은 그냥 평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요즘은 이게 미대도 그림 많이 안 봐요. 그 포트폴리오 갖고 와서 말로 푸는 그 면접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 사실은 상당히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런 얘기를 막 저는 하다 보면은 드는 생각이 결국에는 대학 잘 가는 게 다인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 사실 근본적으로 이제 대학 가도 별거 없어서 네, 이제는 따로 그냥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거가 학사, 석사, 박사 이런 게 굳이 따지면 어느 분야를 네. 정규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 교수한테 그래도 너는 학위를 줄게, 석사를 줄게, 박사를 줄게, 인정을 해줄게 이거잖아요. 크게 보면은 자격증의 일환이고 실적을 표현하는 수단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렇죠. 면이 있는 것 그걸 같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또 막 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막 더 막 논문 옛날에는 논문 표절이나 네. 이런 거에 있어서 네. 좀 더 자유롭게 하여튼 더 쉽게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막 말이 터져 나오고 그걸 더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어떤 한 부분에서는 그러고 있는가 하면 뭐 반대쪽에서는 지금 이런 정유라 같은 일이 터져버리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져버리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보다 분명히 투명성 면에서 나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다 기록이 남고 정보가 공개가 되니까 가능한 거지. 진장님은 전반적으로는 계속 네. 투명해지고 더 나아지고 있다 생각. 나아지고 있는데 그 점점 그러니까 장시적인 가치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진장님도 어떻게 보면 9세대가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막 학부생이신 분은 맞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제가 지금 생각하세요? 대학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뭐 그러니까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다 지금 막- 끝나고 대학 졸업하고 막 일하고 이러고다 맞아요.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더 투명해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떤 것 같아요? 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사 관리의 과정이, 그러니까 이런 학벌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비리 사건 이번에 정유라랑 장시호랑 같이 그렇죠. 논란이 네. 됐잖아요. 연세대. 예. 네, 그래서 뭔가 실력으로 갔다고 하시던데. 사실 그분도 뭐 비슷하게 들어간 것 비슷해요. 같은데 그것도 비슷한 것 캐보면 같아요. 저는 네. 비슷할 것 실력으로 같은데. 갔습니다 하던데. 그래서 이게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교든지 이 정도의 비리가 있을 수 있고 크고 작겠지만 규모는 차이가 훨씬 있겠지만 투명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그런 권력 싸움 안에서 조금 비리가 더 많이 이용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네.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신뢰를 확 떨어뜨려 버린다니까. 이런 일이 한번 생겨버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뭐 밝혀진 건 잡아야죠. 근데 네. 전 근본적으로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허탈해지고 회의로. 이게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아, 우리가 그럼-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떤 행보를 추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게 우리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일이 터져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실하게 대학교 가서 성실하게 학점 따고 성실하게 졸업장 받아서 뭐 취직이면 취직, 하고 싶은 일, 뭐 사업이면 사업하고 취미생활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가치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노력의 그게 가치가 확 이어지질 없어져 버리니까. 오늘 학벌에 대한 학벌? 입시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모였는데 예.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아주 1시간 더 해야 돼요. 우리 팩트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총장님은 언제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그러니까 지금 체포가 된 건가요? 이것도 모르잖아요. 특검까지도 조금, 예. 사퇴는 했죠. 근데 일단 사퇴는 했고 사퇴이기는 했는데 이제 특검 얘기 안 하고 지금 이제 이제 정유라 씨 어떻게 되는지 피의자가 아직 다들 얘기 안 했어요. 되시겠죠 이제. 다음 주 시간 되시나요? 네? 다음 주 시간 시간 안 되시나요? 되시면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우리끼리라도. 되니까요. 저희끼리 예. 하면 그럼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아주 생생한 증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인사를 해야죠. 그 그럼. 마무리. 다음에 그러면은 그 뒷이야기 있잖아요. 수사가 들어간 그 검찰에서부터 특검까지 수사에 대한 얘기하고 네. 마무리 해보는 것으로 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자, 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도 같이 행. 행. 어우 전 진짜 그래, 이거 늘 내 목소리가 커서 내 목소리밖에 안